네, 두 번째 실습은 랩 6.3.6페이지에 있는 CI/CD 파이프라인 하는 거예요. 요거는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젠킨스라는 것, 강의 자료에 잠깐 나왔었던 때 젠킨스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소프트웨어 통합 배포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하는 도구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빌딩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1번에서 8번까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커밋 하는 거에서부터 GitHub에 올리고 젠킨스 만들고 네,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 그래도 다 소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이 샘플 랩 요거를 GitHub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github.com에 이 과정 초반부에 이 github.com이라든지 developers devnet 요 사이트라든지 여기에 이제 사용자 아이디 만들고 그러는 아주 간단한 실습이 1장에 있었는데 그거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스텝 파트 2의 스텝 1에서는 GitHub에 로그인을 해서 새로운 리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리파지토리는 어떤 내용으로 만드냐면은 이게 지금 화면 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있습니다. 리파지토리 이름은 샘플랩으로 디스크립션은 뭐 이렇게 하고 프라이빗으로 해서 생성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요거는 가상머신에 있는, 물론 가상머신 안에서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브라우저는 제 원래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github.com에 일단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디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모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뭐 아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리파지토리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키워드릴까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리포를 하나 만들어라. 만들기 위해서 New를 클릭을 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이 화면에 리포지터리 이름을 샘플랩으로 해라. Description은 Explore CI/CD with GitHub and Jenkins 이렇게 해라. 그리고 요거는 private, public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private로 해서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create repository라고 있죠. 요거를 생성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이 리포를 이용하기 위한 유용한 이제 커맨드들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커맨드들을 이용해서 여기 나오는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는 거라든지 스테이징하고 커밋하는 거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리모트 오리진 정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실습이죠. 왜냐하면 이 github.com에 우리가 만든 샘플 앱을 이제 올려야 되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가상머신에 돌아가서 이 github.com하고 파일을 하여간 작업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이 이제 git credential을 가상머신 내에 로컬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홈 디렉토리에서 해도 되고 다른 디렉토리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습 지침서대로 그대로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git config global username, user.name이죠. 제 경우에는 이러한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메일로는 학교 이메일을 그냥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로컬 git 리포지토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엊그저께 했던 내용들이죠. 네, git 리포지토리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디렉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할 devnet source
지금 아까 이전 시간에 했던 거는 대부분의 소스 밑에 샘플 앱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젠킨스 CI/CD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디렉토리를 찾아가고 있네요. 네, 이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면은 젠킨스라고 되어 있고 젠킨스 밑에 샘플랩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보면 여기에 샘플랩, 그다음에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전에 제가 실습했던 폴더가 아니라 이 가상 머신이 젠킨스라는 폴더 밑에 또 다른 샘플앱을 만들어 놓고 이전에 실습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카피해 놓은 거예요. 네, 여기도 보면 인덱스 파일이나 스타일शी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실습 이름은 다 동일한데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만 좀 바꿔볼게요. 여기 지금 라이트 스틸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색으로 할까요? 뭐 눈에 확 띄게 그냥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바꿔서 저장을 한번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했던 실습이랑 다른 실습임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서 여기서 git init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git 리포지토리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는 네, github.com에 있는 제가 아까 뭡니까 보여드렸던 요 샘플 앱을 포인팅하게끔 리모트를 연결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력하는 명령어가 이런 명령어예요. 해볼게요. git remote add origin이라는 에일리어스에 https죠. github.com에 요거는 각자 만드는 본인의 저기를 유저네임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sample app.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 이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습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하게 뭐 혹시 타이핑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저께 했던 내용들이죠. git add 해서 스테이징, 지금 현재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스테이징을 해야 되겠죠. git add asterisk 이렇게 해놓고 git status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git 리포지토리에 내용들을 확인한 거죠. 지금 4개의 파일이 있잖아요. 파이썬 파일이 있고 배쉬 스크립트가 있고 CSS 그 다음에 HTML 파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커밋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git 커밋 이용해서 뭐 진행을 하라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죠. 당연히 다음 단계 해야 될 일은 우리가 git commit -m은 메시지 넣는 거죠. committing sample 실습 지침서에 있는 그대로 제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거는. 네, 커밋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개의 파일에 대해서 create mode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커밋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커밋된 거를 저쪽 GitHub에 올려야 되겠죠. 그것이 git push origin master입니다. 네, 요 커맨드.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실습 지침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일단 이거를 캔슬을 하고 일반 터미널 같은 데서 말입니다. cd 실습할 때 주의하실 사항이니까 잘 들으세요. 네, 여기서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습 이게 일반 터미널에서 올리면 이렇게 실습 지침서대로 사용자 이름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는 패스워드 넣으라 그래서 제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페일이 납니다. 이 안에 메시지를 출력된 화면의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것도 첫날인가 둘째 날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죠. 패스워드 오세니케이션에 대한 지원은 2021년 8월 중순부로 종료됐다. 아직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지금 웹사이트 접속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웹사이트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올라가는데 로그인이 되는데 네, 화면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터미널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네, 보안 문제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뭐 해당 문서를 여기 나와 있는 문서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내용이 복잡하니까 이거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VS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 접속하기를 권장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리고 이런 팝업이 나오는데 실습 지침서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the extension get wants to sign in using GitHub라는 거, 이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 이런 게 나오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실습 지침서가 이때 당시에는 맞는 얘기였는데 지금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보안 문제상으로 인증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서 allow 하고 그러면 창이 새로 하나 떠요. 여기다가 바로 자기가 사용하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리디렉션이 돼요. 페이지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이걸 오픈하려고 하는 거냐. 네, 그럼 물어보니 여기서 오픈 링크 하십시오. 그럼 또 이와 같은 걸 물어보죠. 좀 절차가 여러 가지라서 복잡하긴 한데 한두 번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만약에 이 GitHub 이용해서 개발하시던 분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이 URI 이용해서 여는 익스텐션 허용하겠느냐 뭐 그런 게 나오면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팝업 화면이 지금 왼쪽 위에 보이시는데 여기서 키링을 위한 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라고 해요. 동일한 암호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드디어 이렇게 터미널에서 보면 성공적으로 이 푸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한 1, 2분 정도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실습 지침서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메모하셨다가 주의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꼭 하십시오. 지금 저는 윈도우스 환경의 버추얼 박스를 이용한 데바스크 가상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맥OS 같은 경우 그다음에 VMware VMware 퓨전이나 이런 거 쓰시는 경우에는 이 절차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큰 흐름은 같거든요. 혹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습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지원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푸시가 제대로 됐는지 제가 저의 리파지터리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샘플 앱이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들어와 있고 이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아까 원래 제가 가상머신 안에서 작업했던 내용들 파이썬 코드, 쉘 스크립트, 그 다음에 템플릿 폴더의 인덱스 파일, 그 다음에 스태틱 폴더 밑에 스타일 쉿 요거 다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 github.com에 있는 이런 파일들이 물론 몇 번 누차 언급했듯이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올려놓고 각자 여기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풀이라고 하죠. 가져다가 작업을 하고 테스트하고 테스트가 통과되면 올리고 그래서 CI/CD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컨셉은 지금 이 실습에서 코드 하나하나 보시는 것보다 그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modify sample app, 뭐 push changes,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젠킨스 다커 이미지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고 플라스크 서버에 대한 내용도 잠깐 우리가 앞에 했었는데 8080 포트를 이 두 프로그램이 같이 사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젠킨스라는 도구가 사용하는 포트가 8080 포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에서 있었던 8080 포트를 사용하지 말고 그거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트 충돌이 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다시 샘플 앱 파일 지금 로컬에 있는 샘플 앱 파일이라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파이썬 코드가 하나가 있고 이와 같이 잠깐만 네. 디버그 모듈이 켜져가지고 제가 클릭을 잘못해서 조금 화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기서 8080 포트를 이용을 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몇 번인가요? 실습 지침서에 보면 5050번으로 바꿔서 포트 충돌 나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역시 스크립트에서도 요거를 해라. 익스포즈에서 5050으로 바꾸고 이 밑에도요. 5050, 5050으로 바꿔야 포트 충돌이 나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되겠죠. 네. 지금 이 폴더가 네, 동일한 파일이 아까 이전 실습에서 지정했던 폴더하고 지금 젠킨스 밑에 있는 폴더하고 제가 지금 잠깐 확인하느라고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저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요 스텝 2의 실습 단계가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다시 이제 빌드를 해봐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변경한 내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물론 특별히 코드가 복잡하거나 뭐 까다로운 부분을 수정한 게 아니라 포트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봤더니 됐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도 지금은 이제 8080을 접속을 하면 안 되죠. 5050번을 접속을 해. 이렇게. 요즘 갑자기 눈이 깜짝 놀랐는데 아까 제가 코드 바꾸면서 이 스타일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꿨었잖아요. 그래 그것도 반영이 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거를 확인을 해라.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러니까 로컬에서 이미 github.com에는 아까 작업했던 이전 버전의 파일이 올라가 있고 제가 지금 일부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는 포트 번호를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서버를 셧다운 시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네, 여기 지금 놓고 이지가 여기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 인스턴스를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충돌이 나서 실습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인스턴스 스토핑 하는데 조금 몇 초가 아니라 하여간 조금 시간이 의외로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뭘까요? 작업자가 뭔가 변경을 가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스테이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뭐 실습 지침서에는 스테이징하고 나서 제대로 변형이 됐는지 확인해라. 기 스테이터스도 넣으라 그러는데 뭐 시간 관계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커밋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메시지를 changed port from 8080에서 5050번으로 포트부를 바꿨다. 이런 내용으로 커밋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올려야죠. git push origin master. 네. 이게 아까 VS 코드에서 한번 인증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 실습 지침서하고는 다소 다른 부분이죠. 네. 이거 아까 제가 같은 내용 언급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그래서 요대로 따라하면은 좀 다르게 나오니까 혼동하실까 봐 다시 한번 재차 언급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GitHub에 가가지고 변경사항이 올라갔는지 확인해라. 아까는 이런 화면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올렸을 때 이거를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이죠? Change the port from 8080, 5050 다 바뀌었죠. 스태틱 스타일 시트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템플릿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템프 디렉토리 내에 있는 거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변경한 사항, 즉 포트 정보를 변경한 내용이 제대로 GitHub에 올라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젠킨스 다커 이미지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우리의 샘플랩 파일을 돌리는 거예요. 네. 조금 복잡해지죠, 지금부터는. 네. 그래서 일단 젠킨스에 대한 내용은 뭐 웹 같은 거 인터넷 찾아보셔도 좋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 이런 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다라는 거 언급해 드렸는데 그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젠킨스. 지금 여기에 있는 커맨드를 제가 쓰고 있어요. docker for jenkins /jenkins. 그 다음에 이제 롱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LTS가 들어간 거고요. 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게 스텝 1이에요. 네. 젠킨스 다커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기 위한 절차의 스텝 1.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 젠킨스 다커 컨테이너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커맨드가 길기 때문에 제가 미리 조금 메모장에 이거를 잘 좀 카피해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PDF 파일에 있는 커맨드들은 다 캐리지 리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네. 네. 설명드리는 사이에 다운로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커맨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커맨드가 매우 길죠. 근데 이 커맨드의 각각의 옵션에 대한 설명도 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어요. docker run하고 -rm이라는 거는 이제 docker 컨테이너가 실행을 중지했을 때 자동으로 뭐 삭제하는 거다라든가 -u는 이제 사용자, 즉 지금은 이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p는 포트에 대한 정보다라는 것, 그 다음에 -v 해가지고 여러 개의 옵션 패스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각각 첫 번째 거는 마운트 볼륨 이제 바인딩 하는 것,
그거를 젠킨스하고 도커 각각에 대해서 이 마운팅하는 것. 그렇죠. 젠킨스 홈이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which docker 그래가지고 docker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는 docker 소켓, 이 속을 어디서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는 어디고, 이름은 젠킨스 서버로 이제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 길이가 길 뿐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 보시면서 확인해 보면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소 시간이 소요가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마지막에 Jenkins is fully up and running 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아직 화면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Jenkins is fully up and running 이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성공적으로 젠킨스가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젠킨스 컨피그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제 형광색 처리한 부분이 뭐인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젠킨스 서버에 일단 접속하기 위해서 아까 커맨드에 보면 루트로 실행을 하라라고는 되어 있는데 암호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이 커맨드를 더커런에 의해서 쭉 출력되는 화면의 내용 중에서 중간에 보면은 패스워드가 화면에 뿌려져요. 제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에요. 네, 이 값. 그래서 이 값을 일단 카피를 해서 나중에 젠킨 서버 로그인할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암호를 잊은 경우에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게 이게 여기인데 이게 어디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터미널에서요. docker exec -it 젠킨 서버 하면은 이쪽에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이 커맨드입니다. 네. 이 패스를 실제로 찾아가 보면 variable의 젠킨스 홈의 시크릿 밑에 이니셜, 이거는 파일이니까 여기까지 가보면은 여기에 이니셜 어드민 패스워드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은 여기 이러한 암호가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아까 이 터미널 화면에서 봤던 이 암호입니다. 네, 그런 내용을 이 스크립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면은 한번 젠킨스를 실행하고 나서 터미널을 닫든가 아니면 딴 데 작업을 하다가 이 정보를 못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잃어버린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찾아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혼동되실까봐 다시 파트별로 제가 요약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파트 4에서는 젠킨스 다커 이미지 다운로드해서 그거를 실행시킨 것. 왜냐하면 이 다운로드해서 실행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오래 걸려서 내용 자체나 커맨드 자체는 몇 개 안 됩니다. 요 커맨드였죠. 다커 풀 커맨드 쓰는 거하고 여기서 요 명령을 실행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실습에서 어떤 상태인가 이 부분이 있는데요. 스텝 4에. 네. 요. 지금 제일 바깥쪽, 점선으로 표시된 제일 바깥쪽 테두리가 우리가 지금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자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이 시스코 커리큘럼에서 다운받은 데바스크 가상 머신이 있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 거기에다가 다크 컨테이너를 제가 설치를 했었고요. 조금 전에 젠킨스 서버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젠킨스 서버 내에 다시 아까 웹 앱, 샘플 앱이라고 하는 다크 컨테이너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좀 복잡하죠? 이런 것이 이제 처음이라면은 조금 이해하는 거나 뭐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 음,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실 텐데, 이해하는 것이, 요거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이제 또 생각도 해보고 실습도 계속 해보고 그러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젠킨스 도구를 설정을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CI/CD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로컬 페이지를 앱에서 이렇게 로컬 호스트 8080 여기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8080. 네. 아까 이전 실습에서는 8080이 접속하는 사용자 컴퓨터의 IP 주소 반환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젠킨스 서버 포트하고 충돌이 되니까 그 5050번으로 바꾼 거고. 지금은 8080은 젠킨스 서버에 접속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조금 전 파트에서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 암호예요.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어야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네. 로그인 하면은 이제 화면을 다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를 한 거예요. 실습 지침서에. 그 다음에는 화면에 클릭 Suggested Plugin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만 우리가 젠킨스 도구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라고 하는데 클릭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거는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돼요.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 환경, 다시 말하면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여기가 되는데 제가 제 연구실 기준으로 해도 최소 5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클릭할게요. 네, 이 화면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모든 플러그인에 대한 이제 다운로드 설치가 끝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어드민 유저를 새롭게 생성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실습 지침서에서는 뭡니까? 이렇게죠? 새로운 어드민 유저 사용하는 건 생성하는 거는 뭐 생략한다 그런 내용이 Save and Continue 누르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Skip and Continue에서 어드민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죠. 요걸 클릭해야 되는데 제가 세이브를 잘못 눌러서 그런 화면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오는 화면에서 디폴트로 있는 이 주소, 로컬호스트 8080 쓰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하는 식으로 디폴트 값을 사용하는 걸로 Save and Finish. 그러면 Jenkins is ready to use라고 해서 모든 셋업이 끝났음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Start using Jenkins라고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너무 키웠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앱을 빌드하고 실행하고 이러는 거를 여기서 젠킨스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젠킨스에 대한 파트 6의 처음 부분에 젠킨스가 어떤 동작을 할지 앞서 이런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지만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작업자가 새로운 잡을 생성을 한 다음에는 GitHub에 올릴 것이고요. 올린 다음에는 그거를 GitHub에 있는 리포지토리로부터 필요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변경사항을 적용을 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패키지하고 서버상에서 실행해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다시 업로드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젠킨스에다가 아주 간단한 젠킨스 job 여기에 등록하는 것들은 이제 job이라고 하는데 job들을 생성을 할 것이고요. 그것들이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github.com에 있는 우리가 이미 올렸던
스테이징을 하고 푸시했던 그런 코드들을 내려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잡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풀링했던 코드들을 테스트하는 것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나중에 통합을 해서 CI/CD를 만들겠다. CI/CD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새로운 잡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잡을 만들려면은 create a job이라고 여기 중간에 보면 create a job이라고 이런 걸 눌러도 되고요. 이 좌측에 있는 뭐 new item 이런 거 눌러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실습 지침서의 스텝 1에 B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성하고자 하는 잡의 이름, 저는 실습 지침서 그대로 이렇게 만들게요. build app job.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프리스타일 프로젝트로 해서 선택을 하고요. 여기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라고 하는 이제 SCM 요것과 관련된 이제 옵션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가서 여기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요 왼쪽 아래 귀퉁이에 요 OK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게 OK를 누르면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스크린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 잡이 어떤 일을 하는 잡인지 여기 실습 지침서에서 보면은 My First Jenkins Job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걸 이제 하고 요거는 뭐 이미의 어떤 다른 이제 문장을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를 보면 어떤 소스 코드를 이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건데 요거는 우리가 GitHub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할 거거든요. 이 젠킨스에서. 그러니까 요거 git을 클릭을 하고 죄송합니다. github.com에 제 리파지토리에 있는 sample-app.git 이라는 것. 지금 실습 지침서의 이 부분입니다. 네, 이게 지금 하이퍼링크가 있어가지고 잘 클릭이 안 돼. 요 부분 한 거예요. 여기 입력한 거예요. 그런데 입력한 순간 이 오른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오류가 나오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 젠킨스 서버가 제 인텔유라고 하는 리파지토리 내에 있는 특정 기 파일을 접속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크레덴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쓰여져 있고 더군다나 패스워드 오세니케이션 문제도 또 나와요. 이게 아까 제가 이 github.com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토큰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github.com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에서 크레덴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add 누르면 젠킨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걸 누르시고요. 유저네임 쪽에 각자 github.com에 만든 자기의 사용자 이름 여기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실습할 때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 실습 지침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은 안 돼요. 아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2021년 뭐 7월 언젠가 그때부터 이게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워드가 웹브라우저 접속 시에 사용하는 암호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암호를 써야 되느냐 제가 그저께인가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공유드리는 화면이 별도의 제가 github.com에 접속한 저의 페이지예요. 오른쪽 상단에 본인의 이름과 여러 가지 프로파일 정보들이 나오는데 제일 아래쪽에 가면은 settings라고 되어 있죠. settings에 이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제일 왼쪽 아래에 보면 developer set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personal access token이 있어요. 이 중에 fine grained token 눌러서 제 경우는 이미 엊그저께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3월 16일 날 3월 16일 그렇죠. 제가 지금 확인하느라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쓰면 되는데 이 토큰이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토큰 값은 별도로 저장을 해놨어요. 다른 데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도 이 토큰이 없으면 generate new token 해가지고 토큰을 만들면 화면에 나옵니다. 거기에 그 토큰 값을 써야 돼요. 네. 제 경우에는
미리 따로 만들어 놓은 토큰이 있기 때문에 그 토큰이 뭐 잠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잠깐 거기 카피해 볼까?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시 코드로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건데 굉장히 길죠. 그래서 항상 어디다가 파일에다가 카피해 놓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그래 놓고 추가. 그러면은 추가가 되는데 추가된 순간에도 아직 이쪽에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크레덴셜에서 방금 입력한 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없어지죠. 오류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github.com에 이제 접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 실습 지침서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아이디하고 암호 넣고 뭐 어쩌고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자세한 최근에 github.com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용한 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대로 진행을 하셔야만 이 실습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URL에 대한 접속이 가능했다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하기 전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빌드 스텝 만드는 게 있어요. 크레덴셜 넣고 여기까지는 제가 방금 전에 오른쪽 화면에서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크립트 역시 at the top of the build app job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build app job 탑에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젠킨스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침서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또 조금 혼동스러워요.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메뉴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뉴 이름도 조금씩은 바뀌었어요. 뭐 이런 내용 아시는 분들이야 금방금방 찾아갈 수가 있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컨피그레이션 윈도우에서 빌드 탭을 클릭을 하라 라고 되는데 여기서는 빌드 탭이 안 보이고 빌드 스텝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 빌드 스텝스라는데 여기 가서 add build step이라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execute shell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bash shell을 커맨드를 적용을 해서 이거를 돌릴 거기 때문에 shell 커맨드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죠. 직접 이렇게 sample app. 스펠 틀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save. 자,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휴식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젠킨스 받아다가 설치하고 젠킨스의 새로운 잡으로 build app 잡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컨피그레이션을 컨피그 쪽에 가보면은 다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컨피그 탭에 이 잡의 이름 설정하고 소스 코드는 어떤 리퍼지터리인지 지정하고 크레덴셜 설정하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배시 스크립트로 요 아래쪽에 여기 더 아래쪽이죠. 여기에 배시 스크립트 하나 넣어서 저장한 것까지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단계가 여기입니다. 이제 젠킨스로 하여금 앱을 빌드하도록 하라. 그 왼쪽에 메뉴에 보면은 빌드 나우라는 게 있을 것이다. 이거 빌드하는 메뉴는 이제 화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 화면에서 보면 바로 이 메뉴예요. 이제 요거를 클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잡에서 지정한 대로 제 github.com에 있는 리포를 내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빌드해서 배시 스크립트로 실행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빌드를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 화면 왼쪽 아래에 이렇게 스테이터스 바도 나오고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번호가 1번으로 되어 있죠. 체크 표시로 되어 있어서 동그라미로 파란색 기호가 나오면은 이 작업이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이 작업이 작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기 위한 실습 지침서에 이 절차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 번호를 클릭하고 다음 나오는
메뉴에서 요 왼쪽에 콘솔 아웃풋이라는 거, 언제 빌드가 됐다는 요 시간도 보이시죠? 네, 콘솔 아웃풋 이렇게 눌러보면 이와 같은, 이것이 아까 처음에 샘플 앱에 만들어 놓고 로컬에서 실행했을 때 그런 내용들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성공했다. 아까 앞서 작성한 배쉬 스크립트의 내용들을 여기서 다 한 겁니다. 확인하실 점 중에 하나는 이 중간에 보면은 expose 5050이라는 게 보이시죠? 제가 아까 이전 절차 단계에서 포트 번호가 젠킨 서버하고 충돌이 나기 때문에 8080을 5050으로 바꿨죠? 그 내용이 확인이 되고요.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docker 인스턴스 확인하는 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인스턴스가 보이죠? 젠킨 서버는 이 젠킨 서버 자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샘플 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만든 샘플 러닝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런가요? 바로 이 그림이요. 네. 내 머신에서 데바스크 가상 머신 네트워크가 있고, 바로 지금 방금 보신 그 두 개의 저기는 인스턴스는 요 젠킨스 서버하고 그 안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겁니다. 네. 그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실습 지침서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자,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로컬 호스트 8080 치면 안 되겠죠. 이건 젠킨스 서버니까 50505번을 쳐보면 자, 이와 같이. 네. 이거는 아까 실행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까는 젠킨스와 관계없이 도커를 하나 만들어서 컨테이너 만들어서 실행시킨 거고, 지금은 젠킨스 안에 개발자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각각 젠킨스를 도구를 활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가 이거를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고 테스트한 화면이다.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제 바탕화면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 이거는 뭐 별 내용이 없으니까 바탕화면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요 스크립트를 바꾼다든지 해서 변경사항을 하고 업로드 시키고, 이제 그런 절차가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요까지 했고요. 스텝 6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CI/CD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잡을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도 몇 차례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실행되고 있는 더커 인스턴스들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스토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왜 스크립트가 있지? 이거 아까 들어갔다가 안 나왔군요. 네,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면 터미널에서도 확인해 보면 이러한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으니까 젠킨스 서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샘플 러닝이라는 거 스톱 중지시키고요. 왜냐하면 좀 다른 실습을 해야 되는데 또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지워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실습으로 진행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 파트 7이. 이것도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럼 파트 7의 스텝 1으로 가겠습니다. 테스트 빌드라는 또 다른 하나의 잡을 젠킨스에 정의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잡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대시보드, 젠킨스 서버의 대시보드에 가서 뉴 아이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실습 지침서대로 테스트 앱 잡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 프로젝트로 만들고 동일하게 제일 아래에 가서 OK 버튼 누르면 여기 나오고, 여기에 실습 지침서대로만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젠킨스 테스트 하고, 중요한 거는 아까와는 다른 거는 지금 이 테스트는 GitHub에 연결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두 프로젝트를 두 잡을 연결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 2에 보면은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요 난으로 놔두고, 그 밑에
build triggers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 build after other project are built라는 거를 클릭해라.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이거를 실행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앞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build app job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job은 앞서 만든 build app job이 실행이 돼서 종료가 되면 이게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뭘 실행을 할 거냐? 이 테스트에서는 여기서는 스크립트로 쭉 아래로 가시면은 build step에 execute shell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내용이 좀 돼서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카피를 할게요. 네, 이렇게 터미널에서 HTTP 접속을 172, 17 왜냐하면 지금 이 샘플 앱이 접속하는 게 우리 가상 머신의 경우에 172.17.0.0/16 네트워크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트는 5050번. 만약에 5050번이 아닌 다른 포트를 썼다면 그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서 스크립트를. 그리고 then까지. 이 문장은 반드시 한 줄에 입력이 되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걸 스크립트 그대로 카피하다 보면은 캐리지 리턴 들어가가지고 다음 줄로 가면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0번으로 이제 엑시스팅을 하고 아니면은 실패하면은 이제 1번이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넣어놓고 요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로 가서 요 화면에 가서 젠킨스가 build app job을 다시 한번 코드를 지금 수정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잡이 연속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가서 빌드 버튼을 한번 눌러봐라. 이겁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빌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아래에 스테이터스가 나오죠? 지금 빌드는 아까 했던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두 번째를 한 거고, 이게 끝나자마자 요 테스트 앱 잡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네, 여기 진행이 된 것을 이게 방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화면이 자동으로 리프레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브라우저에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전과는 달리 테스트 앱 잡을 수동으로 실행시킨 적은 없거든요. 이게 끝나자마자 이게 실행됐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실습이야 간단하지만 이런 개념을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단 하나의 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이런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각자 자기가 맡은 파트에서 각자 변경사항을 적용을 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잡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을 해야,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실습에서 두 개 정도지만 요거를 두 개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인티그레이션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앱 잡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이 스텝 5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면 이 라스트 빌드가 언제 진행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콘솔 아웃풋을 또 클릭을 해보면 이와 같이 지금 아까 입력한 그 코드에서 배시 스크립트에서 해당하는 내용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수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리턴 받은 값이 그 값과 일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if 문장에서 x0라고 해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간단한 데모 실습이니까 이런 내용으로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 해당 잡이 성공적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모니터링 방법이죠. 네, 그런 내용이 실습 지침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트 8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은 이제 요 아래 또 차례차례 하면 되는데 다시 대시보드에 가서 새로운 잡을 하나 만들도록 돼 있어요. New 아이템 클릭하고 여기서 아이템 이름으로는 여기서 샘플 파이프라인이라는 거. 네, 샘플 파이프라인.
요거는 파이프라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스타일 프로젝트나 이런 게 프로젝트이 아니죠. 파이프라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 화면 이제 두 번째 메뉴. 그리고 아래에 가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 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요 파이프라인 왼쪽 메뉴에 보면 파이프라인 섹션이 있잖아요. 메뉴가 여기에 가서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상 요 입력하는 것보다는 요 실습 지침서에 있는 것들을 카피해다가 쓰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중괄호가 하나 더 있어요. 요 프레퍼레이션 단계 여기 화면이 폰트가 좀 키워볼게요. 네. 요 코드를 지금 제가 갖고 온 것이고 요 코드에 대한 해설도 실습 지침서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이 파이프라인은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준비 작업은 일단 실행되고 있는 샘플 러닝이나 이런 지금 하나죠. 프로세스가 샘플 러닝이 있다면 그것을 스톱시키고 제거해야 하는. 제가 이전에는 데모할 때 매뉴얼리 제가 수동으로 직접 터미널에서 입력을 했는데 되게 번거로우니까 그걸 자동으로 수행하게끔. 그 다음에 캐치 에러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실행되는 인스턴스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되는데 실행되는 인스턴스가 없으면 오류가 나거든요. 그거를 핸들링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건 각각 이렇게 노드라는 걸로 정의해서 스테이지를 이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정의하는 건데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빌드. 방금 우리가 두 개의 잡을 만들어놨는데 그 첫 번째 잡인 빌드 잡. 뭐 하는 거였죠? github.com에서 파일 내려다가 컴파일, 그러니까 저기 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 도커 만드는 거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후속 테스트 앱 잡.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그런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파이프라인을 여기서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저장이 됐죠? 대시보드에 제가 너무 키워가지고 화면이 갑자기 안 보였는데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샘플 파이프라인에 대한 잡을 실행을 하라라는 거죠. 요 중간에 있는 샘플 파이프라인. 지금은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죠. 이거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결과는 뭘까요? 이미 지금 실행되는 인스턴스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빌드 앱 잡을 수행하고 테스트 앱 잡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일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클릭 한번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해볼게요. 클릭하면 지금 이 스테이터스들이 화면 왼쪽 아래에 나오죠. 실습 지침서에 보면은 화면에 3개의 그린 박스, 왜냐하면 지금 잡이 3개니까 그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네, 끝났습니다. 이걸 다시 리프레시 해보면은 아까와는 달리 방금 마지막 뭐 실행한 것, 그 다음에 그 실행한 횟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어느 분이 문자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네. 이렇게 진행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샘플 파이프라인 클릭해보고 여기에 이렇게 그린 박스로 첫 번째 거 프레퍼레이션 단계, 빌드 단계, 뭐 리절트 단계 이게 순차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바로 실습 지침서 여기서 설명한 내용들이었어요. 3개의 그린 박스가 각각 소요된 시간하고 뭐 이런 정보들을 보여줬다. 마지막 빌드한 거에 대한 콘솔 아웃풋 보면은 여기서 이 실습 지침서에 있는 이 내용들, 왼쪽에 있는 이 내용들하고 이제 거의 일부 조금 뭐 숫자라든가 이런 건 뭐 다르겠지만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 어드민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젠킨스를 어디에서 실행을 했고 뭐 이런 쭉 일련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5050에 대한 거 확인하면, 그런데 이게 아까 것인지 지금 것인지 뭐 물론 지금 것입니다. 지금 것인데 아마 혹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개념을 더 연습을 더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VS 코드에서 잠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바탕화면을 빨간색으로 했었잖아요. 포트 번호 바꾸고 그러면 제가 고쳐야 될 스크립트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예, 지금은 뭐 파란색으로 해서 이거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스테이징에서부터 커밋하는 거에서부터 뭐 다 새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background change to 뭐 blue 뭐 이렇게 가지고 제가 커밋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git 아 죄송합니다. 저 또 얘기하면서 하다가 헷갈렸는데 여기서 하면은 인증받는데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어, git push origin master 가지고 네 올라갔죠. 혹시 모르니까 저쪽에 제 github.com에 샘플 앱에 리포지토리가 여기입니다. bg change라고 썼나? 내가 changed 내가 changed to blue 스펠이 엄청 틀렸군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게 방금 now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요 백그라운드 컬러 바뀐 게 여기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 놓기 때문에 지금 젠킨스에서는 다시 이거를 어떻게 아까는 뭐 이 각각을 따로따로 했지만 샘플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제가 지금 클릭했거든요. 샘플 파이프라인 실행 중입니다. 아까 실행한 내용은 여기 있고 두 번째 넘버 2 잡이 그 트라이가 여기 이제 좀 프리퍼레이션 석세스 했어요. 인스턴스 지우고 뭐 막 그러는 것들. 그다음에 빌드 작업이 끝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절트 모든 파이프라인이 끝났습니다. 여기 가서 다시 화면 리프레시 해보면은 언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는 로컬호스트에 5050번 접속을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지금은 누차 언급했듯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색 백그라운드 컬러 바꾸는 것만 깃허브에 올리고 다운로드 받고 도커 돌리고 이런 거를 쭉 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팀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 커다란 하나의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통합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및 실습이었다. 그런 거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네브넷에서 꼭 해야 되는 뭐 물론 지금까지 해야 되는 했던 실습들도 다 중요한데 이런 실습을 하고 지나가지 않으면은 이 과정이 뭘 하는지 모를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습은 반드시 꼭 시간 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 챕터에서 실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개념만 소개해 드리고 요거는 직접 할 필요까지는 필요성을 제가 못 느껴서 데모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고 좀 화면을 키우고요. 지금 패스워드 사용자 등록을 하고 SQL 이용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 2명 정도 사용자 등록을 하는데 그 사용자를
한 번은 이제 플레인 텍스트로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해시로 하고 해서 암호화된 암호를 만드는 그런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는 여기서 실습 지침서에 나와 있는 이 코드들을 차례차례 단 여기서도 몇 가지 파이 OTP라든지 플라스크라든지 이런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꼭 인스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고 쭉 뒤에 가서 이게 계속 스크립트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이썬 코드 작성한 거를 유저네임은 누구다, 그 다음에 암호는 뭐다 해가지고 서버에 올려보는 거죠. 그리고 올려보고 나서 이 가상머신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가보면은 DB 브라우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 DB 브라우저라는 걸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브라우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DB 파일을 읽어들여 가지고 지금 새로 등록된 사용자의 이름과 암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플레인 텍스트로 사용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보이죠. 결국 이 실습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 해싱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쭉 일련의 코드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쓰다 보면 바로 이렇게 형광펜 처리한 것. 이전 코드하고 동일한데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를 해싱하는 그러한 메소드들이나 펑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런 또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버전으로 하는 건데요. 릭이라는 사용자, 그 다음에 알란, 데이브인데 참고하실 점은 주목하실 점은 릭이라는 사용자하고 알란이라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해서 만든 경우예요. 아시겠지만 아무리 암호를 암호화한다 그래도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한다 그래도 원래의 암호 자체가 같으면 해시 함수도 동일하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면 암호를 암호화할 때 salt라는 거를 뭐 우리말로 하면 소금이죠. 소금 쳐가지고 매번 해시하는데 동일한 암호를 넣더라도 다른 해시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솔팅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실습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역시 그 DB 브라우저에 가서 새로 만들어진 해시드된 암호를 보면은 그 아까 누구 에릭하고 알란이었나요? 이 두 사람의 암호가 같기 때문에 해시 코드가 같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솔팅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이 부족하면 꼭 안 해보셔도 되고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냥 랩 그 전체적인 그 요약만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장 마무리가 되었고요.